안녕하세요. 이번 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를 도와드릴 동반자 웰빙 퀸즈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휴가철인데도 많은 분들 함께 해 주셨는데 그런 만큼 이 강의가 들을만 했다, 알찼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한 내용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노출의 계절 여름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다이어트 도전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결과가 좀 괜찮으신가요? 만족스러우신가요? 그리고 이제 막 다이어트를 도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할지 말지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쵸? 제가 제 지인 이야기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지인은 1년 다이어트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은 여름을 준비하면서 매번 시작이 됩니다. 연락을 해 봤어요. "지연아, 너 다이어트 잘 되고 있어?" "어, 아니 휴가철에 놀러 가 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야 그리고 빵집 뭐 어 카페 같은 데도 가 가지고 맛있는 디저트도 먹어야 되는데 여름 끝나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가 끝나고 나서 또 연락을 한번 해 봤어요. "지연아, 다이어트 잘 돼 가고 있어?" 그러니까 야 쪼끔 있으면 추석이잖아. 그치? 추석 때 가족들 다 모이고 친척들 다 모였는데 막 깨작깨작 먹으면은 보기 안 좋잖아, 추석 끝나고 하려고. 추석이 끝나고 또 연락을 해 봤어요. "다이어트 잘 돼 가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로 시작을 해요.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고 올해까지만 딱 먹고 내년 1월 1 일부터 새 마음을 갖고서 시작하려고 해. 이제 그래서 이제 내년 새해가 돼서 또 한 번 연락을 해 봤어요. "다이어트 잘 돼 가고 있어?" "어 이제 쪼끔 있으면은 설이잖아. 야 명절인데 또 가족들이랑 모이는데 맛있게 먹어야지. 설 끝나고 하려고." 이렇게 매년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제 과거의 모습입니다. 몇몇 분들도 쪼금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돕는 1급 건강관리사입니다. 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적합한 운동과 영양,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의학 뉴트리션 제품 기초 강사 과정을 마치고 추가로 공부하고 있으며 현재는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0명, 총 2.5톤을 감량시킨 다이어트 챌린지 전문가입니다. 제 소개는 짧게 마치고 정말 6주 만에 체지방이 61.5% 감량이 가능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올해 4월 11일 46.3kg에서 5월 21일 6주 만에 43.9kg로 체중은 2.4kg밖에 감량하지 않았지만 골격근량, 근육이 빠진 체중보다 더 많이 생겼고 체지방은 무려 61.5%나 감량되었습니다. 허리 잘록해지신 거 보이시나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도 한 달 만에 1kg 감량하셨지만 체지방은 표준 이하가 됐고 여자들의 워너비 11자 근육 생기신 거 보이시죠? 다음번 주인공은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왜 계속 다이어트에 실패를 할까요? 과거에는 이 비만의 문제를 개인이 "네가 많이 먹고 적게 움직여 가지고 살이 찐 거다."라고 치부를 했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진화론적으로 우리는 원시 시대의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언 음식물을 섭취를 했죠. 그러면 만약에 사냥에 실패를 하고 뭐 과일이 열리지 않고 그러면은 음식을 섭취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음식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먹게 되면은 무조건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그런 몸으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 홍수인데요.
넘쳐나는 건강 정보와 다이어트 정보 속에서 다이어트 방법만 3만 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다이어트들 방법들 중에서 제대로 정말로 살이 빠지는 방법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경 변화인데요. 우리는 덜 움직이는 업무 환경, 그리고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택시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심지어 비행기를 타면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많이 적어졌고, 가공식품 안에는 화학 첨가물들이 많이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런 음식들로 인해서 살이 찌고요. 그리고 우리 디저트들 카페 가면은 맛있는 거 너무나 많잖아요. 안 먹을 수 없죠. 그리고 현대인들에게는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도 다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오염입니다. 우리 눈, 코, 입이 다 뚫려 있잖아요. 미세먼지를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중금속들이 축적이 돼요. 이 중금속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원래 제대로 소화 흡수가 되고 몸 밖으로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써야 될 에너지가 중금속들을, 독소들을 이렇게 내보내는 데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양이 오염돼서 우리 음식 자체, 뭐 채소나 야채 요런 거, 이런 음식들의 영양소가 부족해지는 게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95년 비만인 인구가 20% 이상인 사람이 비만이 20% 이하인 사람들이, 비만율이 20%가 넘는 주가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20년 후 2015년에는 비만율이 20%가 넘지 않는 주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성 30대에서 50대 2명 중에 1명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예요. 이 결과를 보고 전문가들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뭔가 과거 다이어트에, 우리가 했던 다이어트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결론이, 음, 기존의 다이어트 방법은 실패다. 과거에 우리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했었죠. 하지만 이런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는 우리 몸의 대사와 호르몬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한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해요. 우리 과거에 살이 빠지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알고 계셨었죠. 살이 빠지면 건강해져.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완전히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해지면 살이 빠지게 됩니다. 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 우리 몸에는 자동 체중 조절 시스템이 존재를 합니다.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그 역할을 하는데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세포가 원하는 영양소들을 충분히 공급받고, 그리고 태워주는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순환이 잘 될 거고, 우리가 먹은 노폐물들이 잘 배출이 되면 살이 찌고 싶어도 찔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 호르몬 교란이 일어나고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살이 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다이어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환해야 되는 필요한 부분을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영양 과잉이 아니라 영양 결핍이다. 두 번째, 대사 저하다. 세 번째, 몸무게가 아니라 사이즈다. 네 번째, 독소를 해결하자. 다섯 번째, 칼로리가 아니라 호르몬이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양 과잉이 아니라 영양 결핍이다. 우리는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가지고 결핍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저 또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세포가 원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을까요? 우리 몸에는 특정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 우리한테 보내주는 신호가 딱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배고프다. 우리가 배고프다라는 우리 몸은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배고프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비타민 B군이 부족해도 배고프다라는 신호를 보내요. 근데 우리가 뭐 삐리삐리 뭐 비타민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알려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널려 있는 음식들 중에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특정 영양소를 채워주지 않으면 처음에는 배가 부를 수 있지만 금방 또 배가 고파져요. 그리고 두 번째, 대사저하다. 우리 과거에 너가 살이 찌는 이유는 뭐 많이 먹고 적게 움직여서 그래. 그런 말 들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특히나 이제 아이 가지는 어머니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젊었을 때 보다 훨씬 더 많이 아이를 케어하느라고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그죠? 다행히도 전문가들도 많이 먹고 뭐 적게 움직여가지고 살이 찌는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대사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대사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근력 운동이 부족해서 근육이 없어지면은 이제 대사가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수면 부족이에요. 우리가 6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은 호르몬 교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양결핍도 대사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해요.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몸무게가 아니라 사이즈다. 우리가 건강해지면은 체지방은 줄어들고 근육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은 체중보다 무거운데 부피도 2배 이상 같은 무게일 때 부피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 보이시죠? 같은 몸무게인데 이렇게 건강한 분들은 예, 그 바디 라인이 참 예쁩니다. 네. 우리가 건강하게 살이 빠지면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늘어나는데 몸무게에 큰 변화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맞지 않았던 옷이 맞는다든지 라인이 이뻐진다든지 이런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독소를 해결해야 됩니다. 독소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외독소와 우리 몸속에서 생기는 내독소가 있어요. 먼저 식품 첨가물,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라든지 일반 음식물에 첨가되어 있죠. 그리고 화학 물질들, 그리고 전자파. 우리 핸드폰 매일매일 사용하잖아요. 전자파도 있고 미세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독소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활성산소, 우리가 숨만 쉬어도 생기는 게 활성산소예요. 근데 이 활성산소는 정상세포를 공격을 해서 세포의 변형을 일으키고 염증과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비만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많이 일어나는 환경이 있어요. 우리가 폭식 과식을 하거나 과음을 하거나 흡연. 요 세 가지가 가장 안 좋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에도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운동. 이게 뭐 캐주얼하게 우리가 하는 운동이 아니라 막 하면서 우리 엄청 얼굴 찡그리면서 하는 힘든 운동들 있죠. 이런 운동들을 할 때도 몸이 건강해지는 것보다 활성산소가 생겨서 몸이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양 결핍도 활성산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칼로리가 아니라 호르몬이다. 환자혁명의 저자 조한경 박사는 우리 몸의 호르몬을 통제하지 못하면 살이 빠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대요.
우리가 살에 관련된 호르몬들이 7, 8가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인슐린이라고 해요. 인슐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음식물이 바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요. 그리고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남은 것이 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포도당이 혈관에 남아 있으면은 각종 염증을 유발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포도당이 눈으로 간다. 눈 모세혈관으로 들어간다. 그럼 망막 손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심장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심부전증, 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족부괴사와 같은 질병들이 유발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당을 빨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포도당이 혼자서는 세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호르몬이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음식물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데려가서 문을 열어주고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남은 것이 지방으로 축적되다 보니 인슐린을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축적된 지방이 언제 쓰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제 쓰일 것 같으세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 질문을 드렸더니 죽기 전에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극단적이죠. 네. 죽기 전에 쓰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외부에서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때 쓰인다고 해요. 그럼 굶으면 되겠네?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 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지 않고 오랫동안 굶으면은 우리 몸은 비상사태다, 기아상태다 이렇게 인지를 해서 오히려 지방을 쓰지 않고 근육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제탄수화물과 같은 뭐 설탕, 밀가루, 빵, 뭐 라면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갑자기 상승을 해요. 그러면은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혈당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또다시 배고프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당이 높은 음식들을 자주 먹게 되면은 먹고 또 먹고 그러면은 인슐린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슐린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면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서 우리 몸이 인슐린에 둔감해지게 되고 더 이상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인슐린이 포도당을 데려와도 세포가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엄마가 공부해 그러면은 귀등으로도 안 듣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인슐린에 더 이상 반응을 하지가 않게 된다. 그리고 인슐린이 이제 우리 몸속에 나와 있으면은 에너지가 있다라고 인지를 해서 더 이상 지방을 쓰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세포는 포도당을 기다리고는 있는데 문은 열어주지 않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세포의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저혈당이 되고 기력이 없어지고 또 배고프고 당이 오르는 음식을 찾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면서 살이 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포도당이에요. 갈 길을 잃은 포도당. 포도당이 우리 몸을 떠돌다가 소변으로 배출되면은 너무 다행이에요. 이게 당뇨병이죠. 근데 포도당이 배출되지 않고 혈관을 따라서 온 몸을 떠돌아다니게 되면은 우리 몸에 각종 염증,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게 되고 살이 찌게 되고 대사 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11가지 항목
중에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으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 6가지. 뱃살, 늘 피로하다, 탄수화물이나 단맛이 당긴다, 먹고 뒤돌아서면 배가 고프다, 집중이 잘 안 된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 이 6가지가 있으면은 무조건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살이 빠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이야기를 반대로 풀어내 보면은 우리가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양 과잉이 아니라 영양 결핍이다. 이거는 우리가 양질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종합 영양제를 드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대사 저하다. 우리가 대사를 늘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수면을 6시간 이상 충분히 잘 주시고요. 양질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몸무게가 아니라 사이즈다. 우리 왜 과거에는 체중계 1~2kg만 왔다 갔다 해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했잖아요. 500g이 쪘네, 300g이 빠졌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 체중계 수치에 집착하지 마시고, 인바디 수치, 체지방, 근육, 내장지방, 이런 변화들을 잘 관찰을 하시면 되시고요. 우리 눈바디라고도 들어보셨죠? 우리가 몸이 얼마나 예뻐졌는지 슬림해졌는지 이런 눈바디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독소를 해결하자. 우리가 눈, 코, 입을 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음식들을 드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유산균, 식이섬유, 유산균, 식이섬유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쌓여있는 독소들을 배출을 시켜야 되시고, 특히 우리 미세먼지로 인한 중금속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군이 배출을 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항산화제를 드셔야 되시고요. 5번째, 칼로리가 아니라 호르몬이다.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이 호르몬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GI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55 이하인 음식을 최소 5일 이상 드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혈당 수치를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리기 위해서 식이섬유도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있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챌린지, 그리고 다이어트 어, 프로그램이 저 지금 혈통만사라고 하는 지금 시중에 따끈따끈하게 나와 있는 책인데요. 이 젊은 의사 보이시죠? 이 사람이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엘리트예요. 엘리트면은 다른 의사들보다 똑똑하겠죠. 근데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아무리 치료하고 약을 처방을 하더라도 낫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공부하다가 기능의학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기능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기능의학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넘어가 가지고 딱 그 라이센스를 획득을 하셨더라고요. 미국에서 그 기능의학 박사님이 되려면은 우리가 의사 되는데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것과 같이 의사 수련하는 것처럼 그만큼의 공부를 더 해야지만 어 그만큼의 더 공부를 해서 딴 건데, 의사하다가 그 정도까지 공부했으면은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살지도 않는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자격증 땄더니 미국에서는 그 라이센스를 되게 가치를 높게 여기다 보니까 어, 이 의사하고 가족들에게 미국에서 살아도 된다라는 영주권을 줬다라고 해요. 미국에서 살지도 않는데. 왜냐면은 환자를 고치는데 이바지한 거고 미국 시민을 건강하게 하는데 이바지한 거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 영주권을 줬고 언제든지 미국에서 살아도 된다라고 해요. 그 까다로운 미국에서. 그리고 이 의사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통증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증이 뭐냐면은 아무 이유 없이 아프고 뭐 만성 두통이 생긴다든지 이 의사가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데 이 안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환자들을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책에는 수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면에 대한 연구 개발 과정은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잖아요. 혹시 수명 연장하는 과학 기술력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있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활발하게 많은 연구들을 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데 수명 연장하는 기술력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 든 세포, 아픈 세포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젊게 만들어주는 기술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 회사에서 그 특허를 받았고 그런 물질이 있는데 그 중심에 포도씨 추출물이 있다고 해요. 세포를 건강하게 깨워주고 암세포도 작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암세포가 염증 덩어리인데 그 덩어리들을 녹여서 암을 작게 만들어주고 통증을 없애주고 염증을 없애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너무 좋겠죠. 그럼 살이 찌고 싶어도 찔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정상적인 몸을 탄력 있게 유지하고 내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영양제 평가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미국, 호주 이런 선진국에서 영양제가 환자를 처방하는 처방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 부작용도 없고 영양제를 평가하는 가이드북에서 1등 하는 영양제를 가지고 이 의사가 환자를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후기 믿으시나요? 그 후기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사실일까요? 요즘에 후기 알바도 많이 하고 후기 작업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책 안에는 이 의사가 치료한 환자들이 의사가 치료를 해서 좋아진 환자들이 변호사 입회하에 거짓이 없다라는 서명을 받고서 74가지의 사례들을 담아놨어요. 그중에는 뭐 암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고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어, 대사질환 같은 경우 대사질환이 치료되면서 사람들이 살이 빠진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내 몸 사용 설명서라든지 아니면은 의학 드라마라든지 그리고 닥터덕이라고 아시나요? 닥터덕이라든지 여에스더 이런 전문가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영양제 비교 가이드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방법으로 이 의사가 했던 방법으로 다이어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함께 하면은 이런 몸매 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 이 챌린지는 어, 어머나 오늘 너무 빨리 끝나네. 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가지고 저한테 5줄 이상 후기 혜택 안내 드릴게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5줄 이상 후기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이어트 도서 베스트셀러도 들어가져 있는데 이 다이어트 도서 5권 요약본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대1 맞춤 컨설팅을 해드릴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컨설팅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운동을 할 건지, 식습관, 어떤 음식들을 드시고 있는지, 그리고 어, 드시고 계시는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컨설팅 혜택인데요. 후기 혜택 2가지 가져가시고 거기에 플러스 저와 같이 밀착해서 컨설팅 10번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평생 회원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컨설팅도 해드릴 거고, 우리가 병원에서 건강검진할 때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활용을 해서 건강 체크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주 동안 다이어트 집중 트레이닝을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 한 명 더 데려오시면 똑같이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이어트 챌린지가 있는데요. 이 챌린지는 식욕을 억지로 참지 않아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은 먹을 거 걱정되잖아요. 못 먹고 이러는 거 두려움 많으실 텐데 식욕에 대한 그런 두려움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중성지방 수치도 좋아지고요. 우리 다이어트 하면은 변비 생기고 막 피부 쭈글쭈글해지고 이러잖아요. 변비는 당연히 생기지 않고요. 오히려 더 좋아지고요. 피부도 탄력 있어집니다. 예쁘고 멋있어지고 젊어질 수 있는 챌린지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살을 빼기 위해서 굶어도 보고 다이어트 약도 먹어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스피닝, 뭐 달리기, 수영, 1대1 PT 등 다양한 운동도 시도해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할 계획이신가요? 설마 평생은 아니겠죠? 네. 저는 다이어트 약만 뭐 200만 원, 한약만 300만 원, 각종 운동 4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3년 동안 거의 900만 원 이상의 투자를 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알아보고 뭐 검색도 해보고 이러는데 많은 시간도 투자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챌린지에 도전하신다면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또 앞으로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체형이 되실 때까지 제가 평생 관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챌린지에 참여하셔서 탑5 안에 들으시게 되면은 상금도 네, 있습니다. 1등이 총 600만 원 상금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0만 원 상당의 바디 프로필 촬영까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어,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결혼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서 8kg를 뺐어요. 요 과정을 통해서. 근데 제 사례를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텐데 제가 기록을 남겨두질 않았어요. 이렇게 많이 빠질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몸무게 바디라인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음, 없으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하상욱 시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상욱 시인 짧은데 되게 뼈 때리는 그런 센스 있는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제목은 배. 왜 나온 거니? 안 불렀는데. 음. 저와 같이 요 부르지 않은 요 배들을 다시 없애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